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프로세스 능력 제5강 프로세스 능력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퀄리티 바이블 시리즈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 417페이지에서 421페이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이제 공정 능력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본 강의 또는 교재에서는 이를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모두문 표현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이 됩니다. 즉 프로세스 능력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프로세스 성능이 포함이 됩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 프로세스 능력 지수가 있어요. CP, CPK, CPM이죠. Traditional Process Capability Indices 또는 프로세스 성능 지수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P, PPK, PPM이죠. 또 식스 시그마 케이퍼빌리티 최근에 많이 씁니다. 시그마 수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표현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 능력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계산 방식이죠. 계산 방식은 이제 6 곱하기 표준 편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계산은 1951년도에 주란이나 이제 파이겐바움 이런 분들이 문헌 발표된 문헌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그런 그 계산 방식입니다. 또 표준 편차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프로세스 능력이 되느냐, 이제 프로세스 성능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410페이지 또는 인터넷 강의 3강의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해당 강의나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7강의 이후부터 설명이 이어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강의를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 2-4에 프로세스 능력과 프로세스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 즉 표준 편차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처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뭐 대표적인 출처로 AIG SPC 매뉴얼과 주란 퀄리티 핸드볼 좀 가져다 봤습니다. 우선은 AIG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능력이나 성능을 계산할 때 관리 상태와 정규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주란의 퀄리티 핸드북은 프로세스 성능일 경우는 AB의 두 가정이 불필요하다. 즉 프로세스 성능을 계산할 때 이 두 개의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프로세스 성능이라기보다는 프로세스 능력이 아니냐 뭐 이런 논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란의 퀄리티 핸드북 같은 경우는 C4분의 S바 같은 경우 능력을 계산할 때 이런 표현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 이제 프로세스 능력과 프로세스 성능 관련된 표준 편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일단은 이제 표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5개씩을 표집한다. 또 그 5개씩의 표본을 몇 개를 갖고 와야 되느냐, 부분군수 또는 표본수죠. 출처에 따라서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씩 30개의 부분군수를 확보한다 그러면 총 데이터 수는 이제 150개가 되는 거죠. 또 합리적 부분군이 돼야 된다. 이 합리적 부분군은 한번 추출할 때 그 5개씩이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의 어떤 영향을 이제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6 이상 원인과 우연 원인의 이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크기, 표본 수, 또 합리적 부분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자, 그로부터 이제 모 표준 편차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 추정하는 방식은 D2분의 알바와 C4분의 S바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할 때. 그래서 알바 같은 경우는 요 5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범위,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개의 또 범위, 또 5개의 범위, 이런 식으로 R이 범위가 총 30개가 확보가 되겠죠. 뭐 그것들을 이제 평균을 이렇게 내면 그것이 바로 D2분의 알바,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양이다. 또는 만약에 한 번 표본 크기가 표집할 때 5개가 아니라 10개다. 9개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R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준 편차를 직접 각각 계산해서요. 그것들의 이제 평균을 이와 같이 계산한 그런 양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D2나 C4 같은 경우는 이제 비편향 상수라 그래서 표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비편향 상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이제 196페이지 보시면 표 1-17에 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표본 크기에 따라서 관련된 값을 갖다 쓰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프로세스 성능은 단순히 아까 그 5개씩 30개의 표본수가 있을 때 총 150개가 되겠죠. 그 150개라는 걸 그냥 퉁쳐서 이와 같이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계산된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표준 편차 S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모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능력은 6에다가 앞서 계산한 요 알바 또는 S바를 이용한 시그마를 가지고 6 곱하기 표준 편차를 통해서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합니다. 프로세스 성능은 6 곱하기 역시 표준 편차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값으로 이제 진단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군 내의 어떤 편차를 좀 활용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프로세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의 변동을 반영한 실질적인 어떤 성능이다. 뭐 이렇게 뭐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정규성 가정과 이제 관리 상태 이 부분인데요. 정규성 가정과 관리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꼭 전제가 돼야 됩니다. 프로세스는 관리 상태가 돼야 되고 또 정기분포가 돼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얻으신 것이 바로 그 프로세스 능력이다. 이렇게 프로세스 능력 자체에 대한 계산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할 때 관리 상태가 안 돼 있다든가 또는 정규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프로세스에 뭔가 왜곡이 됐구나, 이상 원인에 의한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개선을 한 다음에 그 관리 상태를 확보를 하고 자 그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한다. 이런 순서가 올바른 순서란 얘기죠. 그러면 정규성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것은 뭐 반드시 이제 정규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규성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또 현재 정규분포가 아니다 그러면 정규분포가 아닌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죠. 또 관리 상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규격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관리 상태가 됐다 그러면 CP나 CPK 이런 식의 계산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421페이지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고유 변동이다, 고유 변동이 돼야 된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고유 변동을 어떻게 얻느냐 이 내용에 우리가 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 420페이지를 보시면 표 2-5가 있어요. 고유 변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로부터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능력을 계산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 2-5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작은 로마 숫자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상황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6번까지는 5번까지는 R 차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R 차트를 만들어서 즉 부분군 내의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뭐 그런 활동들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되겠고 그것이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은 모 표준 편차를 D2분의 알바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한다고 해서는 X바 차트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7번부터는 바로 규격의 중심에 평균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앞서 계산한 D2분의 알바를 이용해서
X바 차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평균이 규계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7번에서는 순수하게 X바 차트에서의 어떤 그 변동성 3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것이 지적되면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8번, 9번, 10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X바 차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거하는 활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즉 R 차트에서의 변동성을 줄이고 부분군 내의 변동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X바 차트에서의 이상 원인에 의한 그런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시킨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번에서는 바로 그 X바 R 관리도의 운영 체계 이제 어떻게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단계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프로세스 능력 즉 6 곱하기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프로세스의 현재의 운영 상태와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확보하는 이런 내용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교재 내용과 본 강의를 참고하셔서 중요한 포인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점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